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이번 주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 주 보내셨던 게 되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되게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좀 빠져서 끝났어야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종가에 0.67%로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2.5%를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완전 큰 매물이 쌓여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수목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줘서 마감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스닥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불안한 거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음봉으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은행 부실이 뭐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원금을 다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환율은 지난주하고 지난주보다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금이 이런 로봇 관련된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절대 진입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에 지금 테마가 형성돼 있어서 물론 로봇은 계속 갈 테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는 SPG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좀 핫하게 움직이는 이건 지금 실적이 지금 나오진 않는데 다물 멀티미디어도 좀 최근에 핫해 보이고요. 위사이텍도 실적은 나오는 테마주고 로체 시스템도 실적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SPG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건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군사용 로봇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하고 합작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여러 기사들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세 하이텍은 실적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로체 시스템도 좋게 실적이 이제 점점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로봇 관련주는 눈여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 주에 플레이했던 상황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CJ 리얼대장은 월요일에 한번 들어가고 저는 이제 매집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집이 끝나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스윙으로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금은 이제 매월 이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급여의 일부는 저는 별도로 뭐 적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오로지 다 이제 주식 계좌에 이제 여유 자금은 넣어서 매수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주식담보대출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제가 항상 꾸준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포트를 좀 다양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난주에 이제 KG 그룹의 지주사인 KG 케미칼을 그전부터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 요때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끌어올렸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떨어질 때 매집을 조금 해놨다가,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25,000원이 깨졌을 때부터는 꾸준히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최근에 뭐 사료였던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있어 상한가를 갔을 때 조금 줄였고, 그 다음날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 보유 물량이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다시 원위치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보통 더 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만 위에서 조금씩 걸어 놓고 줄이는 전략. 그래서 그 줄인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종목에 이제 다시 분할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이번 주에 딱 정리해서 그냥 보합 정도 된 종목은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플러스도 수익을 좀 내다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분량을 금요일 날 다 정리해서 현금화를 했고요. 에코 마케팅도 이거는 뭐 크게 수익은 못 냈지만 보합권인 상황이어서 이것도 이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탑스도 뭐 수익을 좀 내긴 했는데 금요일날 이 상한가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인탑스도 막 로보템하고 엮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다 줄여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계속 매수하는 전략을 이번 주 제가 취했고요. 대상도 마찬가지로 2만원, 19,800원, 7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19,000원도 깨졌던 이번 주에 한 주여서 분할해서 조금씩 더 들어갔고요. 더네이처 홀딩스는 끌어올렸던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다시 지난주 있는 제자리로 왔고, 아마 장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한 거라고 좀 보이고요. 저는 25,000원권 또 25,000원이 깨지는 구간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이 돼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17,000원 구간도 이번 주에 깨져서 3일에 걸쳐서 분할해서 조금 더 매수를 했고, 위지익 스튜디오도 위지익 스튜디오는 매일매일 조금씩 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금요일날 갭상승 양봉으로 끝나서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도 저는 포트 비중이 이제 다 그 물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아, 그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보유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번 주에 한 두 번 정도 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금요일에 갭상승 양봉, 차트는 갭으로 떠서 양봉으로 길게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가장 힘이 좋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인 경우에는 갭으로 떴을 때 매물을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먹어서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매물을 다 먹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은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매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스윙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웨이브가 추가적으로 뭐 뮤직 스튜디오가 하고 비슷하게 이번 주에 크게 하락을 했고요.
뮤직 스튜디오하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분할해서 조금씩 더 사서 평단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요것도 매집이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추가 하락이 없으면 보유하고 스윙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다행히 금요일날 갭상승으로 떠서 양봉으로 끝났고요. 매집이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다 매집이 다 완료가 돼서 큰 이변이 없으면 보유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섬은 매집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락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매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대환제약도 마찬가지 이렇게 꾸준히 매집은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큰 폭으로 뭐 떨어지는 않는 한 이것도 이 14,000원 초반선을 또 주게 되면 추가해서 매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현금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종목 편입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샀던 종목 중에 다시 기회를 줄까 했던 제노코나 후성은 기회를 조금 더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주게 되면 분할해서 다시 접근을 할 계획이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원전 관련 이슈가 현 정부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 이제 분할해서 많이 매수하지 못했지만 올라갈 때마다 다 줄였고요. 이 장대 양봉 나올 때 다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또 가격 메리트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67,000원이 깨지면 매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도 겨울이 지나서 이슈는 다 끝나서 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어쨌든 건설을 하게 되면 보일러가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34,000원권을 깨게 되면 이제 분할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카카오도 지금 6만원 선이 깨지게 되면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할 계획이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주사인 SK도 마찬가지입니다. 165,000원, 16만원권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대백화점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좀 보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요. 은행주는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은행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물론 은행 부실 여파가 이제 터지긴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큰 은행이 망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큰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개 은행 중에서 하락폭이 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신한지주를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이제 더 빠지거나 이 상태가 됐을 때 다른 종목을 줄이면서 신한지주를 편입을 해볼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살만한 가격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에 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 15만원에서 지금 8만원, 84,000원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44% 정도, 8만원이 깨지면 저는 8만원이 깨진 상황에서는 손해볼 확률은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시 이제 8만 원 밑에 밴드를 주게 되면 제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이 이제 만에 하나 통과가 되더라도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검사 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반도체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타격을 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법 자체가 통과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초과 이익의 75%를 미국에 이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반도체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제 영업 이익을 크게 냈다가 지금처럼 하락 사이클일 때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크게 번 돈에서 75%를 이제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두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3만 원권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레벨이 다운되면서 다시 이제 2만 원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수렴하는 것처럼 차트가 보이고요. 지금 그 이평선이 수렴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모양이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이 가격에서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총이 3,500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500억,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월덱스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했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도 볼까요? 원익그룹에서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시총이 6,100억입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280억,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월덱스보다 원익 QNC가 더 좋아 보이고요. 물론 금요일날 5%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에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좀 변동을 하긴 하는데요. 매일매일 매매하셨던 매매일지를 좀 정리해 보시고 그날 정리를 해야만이 내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가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꼭 틀을 정해놓지 말고 내가 뭘 샀고 뭘 팔았고 내일은 그러면 그런 걸 정리하다 보면 내일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말에 쉬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재무제표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괜찮은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